Hello everybody, this is Chun Kwag. 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정입니다. 자, 저하고요 오늘 테스트 1 5강에 있는 Part 1 그리고 2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1. Part 1 같은 경우는 바이오그래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내용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절대 낯선 사람이 아닌 몬테소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실전에서 이렇게 독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단 문제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는 키포인트를 잡아서 독해 지문을 스캔하시고 난 후 내가 문제에서 봤던 그 포인트를 본문에서 빨리 찾아 그 주변을 읽어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일단 53번을 보시면 What is Maria Montessori best known for?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줄 때 첫 번째 문제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이 사람이 무엇으로 유명하냐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바이오그래피를 우리가 쭉 하고 살펴보게 될 건데 이제 봐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같이 보다시피 best known for를 여러분에게 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확인하셨으면 본문에서도 best known for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죠? 네.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바로 처음에 best known for가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답의 근거이고 또 이 문장이 정답의 근거가 될 테니까 이 부분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Maria Montessori는 이탈리안의 의사이자 교육자였습니다. 자, 그 사람은 무엇으로 잘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었냐면 developing, 만들어내는 것으로 a teaching method, 하나의 학습 도구를 that bears her name, 그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Montessori Education이라는 저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 Developing a teaching method를 이제 우리가 보기에서 찾아야 되는 건데요. 정답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이제 B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문제를 봤는데 접근 방법은 문제와 보기를 보고 정답의 키포인트를 찾아서 독해 지문으로 간다. 자, 그리고 또 똑같이 언급되거나 또는 유사어로 언급이 되어지는 부분을 찾아 그 주변을 읽어본다. 정답의 근거가 이렇게 깔끔하게 제시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54번도 한번 볼게요. What was Montessori's occupation after college?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occupation인 거고 대학교 이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직업으로 가지게 된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부터 D까지 명사를 빨리 한번 잡아내면 되겠죠. 그죠? 자, 보시면 advocate 있고 그 다음에 expert인데 전문가인데 Italian scientist로서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무엇에 대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인 거죠. 어쨌든 A는 advocate, 그 다음에 2번 옹호자인 거고 이 B 같은 경우는 전문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C 같은 경우는 연구원이라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고요. D 같은 경우는 의사였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명사 빠르게 잡아내셨죠. 그리고 관련된 단어들도 좀 빠르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옹호자인 거면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자인 거고 뭐 전문가라고 하면은 과학자로서의 전문가라고 하는 거고 Researcher of Effective Education Tools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효과적인 교육의 도구의 연구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의사인데 아이들을 위한 의사였다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의사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전에서는 여러분이 occupation after college 그리고 명사만을 빠르게 잡으면서 관련된 단어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쓱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독해 지문으로 찾아가서 비슷한 부분을 찾으셨어야 되는데 두 번째 단락의 후반부에 이제 여러분에게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져요. By the time she graduated, however. 그러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난 후에 occupation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묻는데 졸업 후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She decided to study medicine instead, which was even more uncomm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디슨 영역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메디슨이라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하죠. 그러면 이제 메디슨 하면 의사, 뭐 간호사, 뭐 약사, 뭐 뭘 얘기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밑을 쓱 하고 보는데 우리가 아까 보기에서 메디슨하고 관련된 거로는 뭐밖에 없었죠? 자, 한번 살펴봅니다. 다시. 메디슨 영역으로 맞는 게 무엇일까? 자, 얘는 다 definitely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scientist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죠? 자, C도 definitely 될 수가 없을 것 같다. 자, 그러면은
되게 광범위하게 제시하는 B나 D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밑을 한번 쭉 하고 빠르게 살펴보면은 The first female doctor in Italy라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은 정답은 의사가 되었다라는 거구나. D를 선택하시면서 나는 핸디캡이라는 부분을 못 봤던 것 같다. 근데 뒤에 나오게 됩니다. Allowed her to understand children with mental disabilities라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죠. 그 뒤에 이어서. 그렇죠? 네. 이렇게 등장하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기에서 제시가 되어진 것이 의사인데 두 종류의 의사는 주질 않았던 거잖아요. 의사로서 유력에 줬던 것은 D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D를 정답으로 선택하면서 의사였는데 그런데 멘털 핸디캡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의사였구나를 나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정답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디슨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쭉 아까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 first female doctor 여기까지만 봐도 정답 D라는 거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근데 보기를 선택하면서 멘털 핸디캡스를 위한 이제 의사였구나까지 더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55번 봅니다. When did she start developing a new teaching method?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when.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건 시점인 거죠. 근데 무엇에 대한 시점이냐면 When did she start developing a new teaching metho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만의 새로운 가르치는 수단을 개발하게 된 시점이 언제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A부터 D까지 빠르게 또 보기를 여러분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빠르게 한번 살펴봐요. When she started to teach non-disabled children. 자, 뭐 하게 되었을 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non-disabled childre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장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부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B는 when she was exposed to poor but gifted children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녀가 노출이 되었을 때 가난하지만 gifted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에게 노출이 되기 시작했을 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키포인트가 뭐예요? 키포인트는 non-disabled children. 두 번째는 poor but gifted children. 그죠? 네. 자, C는요. When she stopped medical treatment to focus on research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구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녀가 무엇을 멈췄을 때 네, 의료에 관련된 치료법을 이제 멈췄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stopped medical treatment to focus on research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키포인트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D. When she began teaching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learning disabilities가 이제 딱 포커스로 잡히게 되는 거죠. 보기만을 봤을 때 우리는 여러분은 어디까지 빠르게 생각이 됐어야 됐냐면 이거는 정답이 어떠한 특정한 아이들에게 노출되어지는 순간 티칭 메소드를 가지게 되었거나 아니면 연구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시점 그러니까 정답이 A, B, D 세 개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아싸리 쓰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A, B, C 아니면 D 이러한 옵션이 딱 주어지게 되면은요. A, B, D 아니면 C라는 옵션이 주어지게 되면 C가 정답이 아니고 A, B, D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딱 벌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를 싹 봤어요. 이런 구조가 펼쳐지면 C는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겠구나라고 GTEP에서는 적용을 시켜도 안전한 논리인 겁니다. 다른 시험에도 다른 얘기가 될 거고 자, 그럼 얘는 아니구나. 자, 그러면 나는 A, B, D 세 개 중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non-disabled, poor but gifted 또는 learning disabilities 세 개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갔는데 정답의 근거는 어디에서 이제 등장되어지냐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후반부 부분에 드디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어디 갔죠? 잠시만요. 1906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06년도에 Montessori gave up her medical career. 그녀의 이제 의료계의 경력을 정리하게 된다라고 하죠. To oversee the care and education of 60 typical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게 되는 순간 돌보게 되거나 교육을 제공하게 되어지는 순간인데요. of 누구의 60명의 typical 일반 어린이들 그러니까 비장애 아이들을 근데 그 비장애 아이들은 어디에서 온 아이들인 거냐면 from low income families 수익률이 낮은 그러한 가족의 비장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자기의 경력을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이 gave her the insight, 통찰력을 가지게 해줬대요. into child education, 어린이의 교육에 the form, 그것이 형성을 시켜줬는데 무엇을 기반을 of the teaching method, 그녀만의 가르치는 방법 she would develop, 그녀가 개발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키 포인트가 뒷부분에 쭉 하고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정답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 정답 A구나. 자, 그럼 또 뭘 봐야 돼요? Non-disabled children, 이것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제시가 되었다? Typical children으로 제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어떻게 동의어로 제시가 되어지고 있는지도 여러분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 학생들을 non-disabled children이라고 하거나 내지는 typical children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56번 한번 살펴볼게요. Which is true about the learning process of childre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사실인가? Learning process. 학습의 과정. 무엇의 학습의 과정인 거냐면 아이들의 학습의 과정에 있어서 무엇이 사실이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었거든요. 자, 그러면 키포인트는 the learning process of children이 되는 거고 A부터 D까지 보기를 이제 봐주셔야 되는 거죠. They require tools to learn. 그들은 배우고자 할 때 그러니까 학습의 도구를 요구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B에서는 they need constant guidance라고 합니다. 그들은 필요로 한다. 지속적인 지도가. 자, C 같은 경우는 they learn more by engaging in actual exercises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떠한 여러 활동들에 연루가 됨으로써 더 많이 배운다. They desire to study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공부하기를 이제 요구한다. 이제 desire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A부터 D까지는 tools to learn, constant guidance, engaging in actual experiences, 그리고 study independently. 이렇게 네 개가 딱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녀석에 대한 정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자, 이 부분에 있죠. 마지막에서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도입 부분에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Montessori learned that children showed more interest in practical activities than in toys and other learning tools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몬테소리가 배우게 되었대요. 데디아를. 아이들이 보였다라는 것, 훨씬 더 많은 관심사를 무엇에 있어서 실질적인 활동들, 무엇보다는 장난감이나 다른 학습의 도구들보다는 실질적인 활동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she also began to recognize that independence should be the aim of children education. 자, 여기서 independence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기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지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독립성이라는 것이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습의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의 학습의 과정에 있어서 사실인 게 무엇이냐?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정답 C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앞에서는 actual exercises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었냐면 practical activities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actual activities, actual exercises가 실용적인 결국은 활동들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정답 C를 선택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는 교육의 목적이라는 표현으로 independence가 언급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몬테소리가 봤을 때 어린아이들의 교육의 목표가 결국은 독립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C였던 거고요. 57번. Based on the article, 내용에 따르면 Why most likely have Montessori schools been adopted worldwide? 이렇게 했어요. 왜? 역시 why most likely로 가고 있으면 결국은 이제 추론 문제라는 거죠. 그죠? Have Montessori schools been adopted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이유가 추론을 한번 해봤을 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게 되어진 몬테소리 스쿨만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A부터 D까지를 한번 봅니다. They offer an effective alternative education 이라고 했어요. 효과적인 대안의 교육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effective alternative education 여기가 이제 키프레이즈로 잡혀져야 되는 거고요. They train mentally disabled children competently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을 훈련을 시킨대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경쟁력을 갖추게끔 훈련을 시켜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포커스가 mentally disabled children에 맞춰진다는 얘기인 거네요. 자, C. Montessori received funds from overseas institutions. 몬테소리 교육의 프로그램보다는 일단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외국의 기관들로부터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돈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D. Montessori was a good promoter. 홍보를 그냥 잘하는 사람이었다. good promoter. 요게 이제 포인트로 잡혀져야 되는 거겠죠. 57번의 정답의 근거는 밑에서 두 번째 단락 후반부에 여러분에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인 거죠. 1907년 1월 6일에 그녀는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최초의 Children's House를 여기 지금 capitalize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결국 기관의 이름인 거죠. Where children develop 그곳에서 아이들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함을 in concentration 집중력과 그리고 self-discipline 자기를 이제 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they also attain an exceptional abilities 특출한 능력까지도 획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무엇에 있어서 to learn reading and writing 읽고 그리고 또는 쓰는 부분에 있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녀가 설립한 그녀만의 최초의 이 교육기관은 아이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끔 해줬다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효과적인 교육기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는 대목이 아닐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읽고 그 뒷내용을 딱 보니까 1908년도에 5개의 기관이 이탈리아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이탈리 내 자체에서도 효과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1년에 그러니까 1907년도에 하나였던 기관이 1년 만에 지금 5개로 확 하고 늘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충분히 효과적인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정답 우리는 A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Move on to number 58. 58, 59번 항상 마지막 두 개는 여러분에게 어휘를 제시할 건데 aspiration이라고 줬습니다. aspiration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일까? 야망이란 뜻인 거죠. 그죠? 네. 열정과 야망. 자, 그러면은 정답은 D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쉽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foundation. foundation이라는 것은 기반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필러는요, 기둥이에요. 물리적인 기둥. 그죠? 네. 자, 그러면 기반을 다졌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bases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stimulus 자극인 거고 abstract 같은 경우는 요약본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선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웹 아티클을 줬거든요. 웹상에 있는 한 기사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한 건데 한번 보죠. 자, 무엇일까? 제목을 보면 바로 이제 주제 파악은 금방 돼요. 하나의 새로운 종이 발견이 되었어요. 원숭이에 어디에?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원숭이 종이 발견이 되어서 그 이벤트에 대한 이제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되었고 어떠한 새로운 종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60번 문제를 봤어요. What was the new species of monkey named aft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숭이는 누구의 이름을 따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느냐라는 표현을 지금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자, 그럼 named after라는 표현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러면 A부터 D까지 보기를 여러분이 일단 빠르게 보셔야 돼요. 원숭이가 사는 forest 이름을 따다가 진 거야. The river that is it frequents. 그리고 원숭이가 자주 방문하는 강의 이름을 따다가 만든 거야. 그래서 A는 숲이고요. B 같은 경우는 강입니다. C. The school director who owns it. 그 원숭이를 소유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이름을 따다가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D는 the scientist who discovered it. 원숭이를 발견한 과학자들의 이름을 따다가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디렉터는 단수인데요. 여기는 과학자들이라고 해서 또 복수 취급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과학자들의 이름을 따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죠? 네. 자, 어쨌든 named after가 이제 키프레이즈의 역할을 하며 자, 우리 본론으로 가서 이제 이러한 named after하고 비슷한 표현을 막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초반 부분에 언급이 되어지긴 합니다. 볼게요. 두 번째 문장. known to local natives as Lucula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루술라라고 알려져 있는 이 원숭이는 was named 아주 긴 복잡한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after 무엇을 따다가 its habitat 그것이 서식하는 서식지 이름을 따다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서식지는 어디에 있니? forest basin 안에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서식지 이름을 따다가 얘가 이렇게 복잡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A, 정답은 A가 되는 거죠. So where it lives가 결국은 habitat, 서식지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forest라는 표현도 forest basin이라고도 우리에게 줬었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61번. What set of the initial interest in researching the Lucula? 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이 자극을 줬느냐? 처음에 있었을 어떤 호기심에게 무엇을 자극을 이제 줬느냐? In researching the Lucula, 루술라를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제일 처음에 그런 호기심을 자극시킨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the initial interest in researching the Lucula 이게 전체가 이제 키포인트로 잡히게 되는 거고, 그럼 어떠한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도 A부터 D까지 빠르게 한번 봐보실 필요도 있어요. Why the Lucula was sighted. 야생의 루술라가 목격되었다라고 하고요. B 같은 경우는 a pet Lucula was discovered.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의 애완동물로 키워지고 있었던 루술라를 이제 누구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게 된 거죠. 그죠? A Lucula was bought from a poacher. 포처로부터 이제 구매되어지고 난 이후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에 의해서 잡혔던 녀석을 사게 됨으로써 이제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D는요, a drowning lucula 물에 빠지고 있는 녀석을 구해 줌으로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는 sighted. 그리고 B는 pet discovered. C 같은 경우는 bought from a poacher.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rescued. 그리고 river.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내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61번의 정답의 근거는 역시 도입 부분에 있겠죠. 두 번째 단락에 제시가 되어지긴 해요. 왜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거든요. What set of the initial interest in searching the Lucula?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발견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발견이 되면서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게 된 그 계기, 그걸 묻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보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the discovery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발견인 거죠. was made, 만들어지게 되었대요. during a 3-year study by biologists. 3년 동안 지속되어지는 한 연구 기간 동안에 그 발견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모시기라는 사람에 의해서. It was triggered. 자, 그것은 자극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단어를 줬냐면 set off란 단어를 줬어요. 이 set off가 결국은 자극하다, trigger하고 동여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It was triggered by the discovery of a young captive female in a school director's compound in the town of Opala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제 자극을 받게 되었냐면 발견에 의해서 of a young captive female 젊은 잡힌 암컷의 이제 원숭이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발견되었냐면 school director's compound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장의 compound 어떤 소유지인 거죠. 에서 이제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자극이 되어서 연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 정답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 B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사유지에서 발견이 되어진 monkey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얘는 애완동물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또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거기에서 발견이 되어 연구로 이어지게 된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62번. How did the researchers prove that the Lucula was a new species? 그러면 연구원들은 어떻게 해서 증명을 했느냐? 무엇을? 데니아가 뭔데? 이 monkey가 was a new species, 새로운 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 연구원들은 알게 되었느냐 하고 by ing를 두 개 주고 그 다음에 C하고 D 같은 경우는 통해서라고 줬어요. 서식지를 분석함으로써 그리고 by studying its feeding habits 그것의 먹는 습관을 연구함으로써 세 번째 같은 경우는 through a genetic analysis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 monkeys 다른 원숭이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62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prove가 중요한 거죠. 증명하게 되었느냐. 이게 관건인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봤던 내용에서 이제 뒷부분에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과 이제 보문의 흐름의 순서는 비슷하게 갑니다. 한 10건 중에 8건 정도는 문제의 흐름과 지문의 흐름의 속도하고 그러니까 흐름의 순서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답의 근거 찾았으니까 다음 문제는 뒷부분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뒤를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시는 거죠. 뭐 at first researchers mistook the captain monkey for the owl-faced monkey. 처음에는 얘인 줄 알았다. 자, 그러나 proved, 증명했다. That the pet monkey's coloring was unlike that of any other unknown species라고 합니다. 색깔에 있어서 다른 종들의 색깔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그래서 genetic test, 유전자적 분석, 그러니까 genetic analysis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본문에서는 genetic test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유전자 테스트가 later, 나중에 confirmed, 확인시켜줬다. 무엇을? 대디아를 that the monkey, 원숭이가 in fact, 사실상 속한다라는 것 to a previously unknown species,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은 종에 속한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의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정답은 어디 갔습니까? C구나. through a genetic analysis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6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루술라의 특징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A부터 D까지의 명사들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 루술라의 특징이 아닌 게 뭐냐라고 했는데 다른 지문에서는 또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하냐면 is not true로 여러분에게 또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게 뭐냐라고 제시를 하죠. 이럴 때 문제를 푸는 방법, 여기 나오는 녀석들을 눈에 담는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어떤 단어든 겹치는 부분을 빠르게 찾는다. 스캐너 해가지고. 근데 그럼 어디로 가느냐? 내용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제가 아까 전에도 여러분에게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해의 지문의 흐름과 문제의 그 순서의 흐름이 비슷하게 쭉쭉쭉 가는 경우가 10건 중에 한 8건 정도는 될 겁니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10건 중에 8건은 그 순서가 비슷할 거기 때문에 62번의 근거 뒤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런 명사들이 어렵지가 않으니까 빠르게 눈에 담고 이제 뒷내용을 보면 금방 눈에 훅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3개는 있을 거고 하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not true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3개를 빨리빨리 찾아서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단어 매치되는 녀석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애고 없애다 보면은 안 없애지는 녀석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꼼꼼하게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살펴보시면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 쫙 다 언급이 됐었단 말이죠. 여기 naked face라는 표현도 있고 묘질이라는 표현도 있고 여기 뭐 보시면은 both on the ground and in the trees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 같은 경우는 사는데 땅 위에서도 살고 그리고 나무 위에서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기 D 같은 경우는 오로지 어디에서만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로지 얘네들은 엄격하게 나무에서만 거주하는 아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D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의 또 팁을 또 드리자면 팁. 네, 오늘 팁이 좀 많죠. 또 하나의 팁. 보기를 봤는데 이렇게 극단으로 몰고 가는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걔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오로지 오로지 유일하게 이것만 허용한다. 다른 건 절대 안 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녀석은 정답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 녀석이 결국은 정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not true. 또는 which is not a characteristic 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인 거죠. 정답은 D입니다. 자, 64번. What can most likely be said about the Harts aside from their being biologists? Hart라는 사람 이 집단이 생물학자라는 것 말고 우리가 또 추론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지금 이거는 추론 문제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the Harts라는 표현을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Harts가 언급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합니다. Harts가 말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은 is to make the Lucula, 이 동물이, 즉 이 원숭이가 하나의 상징적인 종이 되게끔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상징적인 종이란 that carries a message,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of 무엇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무엇에 대해서 모든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 컨고에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the heart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이제 conservationist, 동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나머지에 대한 근거는 없었으니 정답으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 65번과 66번 마지막 두 문제는 항상 어휘 문제인 거죠. habitat, 서식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서식지의 동의어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home인 거죠. 그렇죠? 네.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habitat 하고 여러분이 이제 같이 또 공부를 묶어서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거주하다라는 dwell이란 동사도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66번의 이 trigger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trigger는 자극, 유발하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답 B, prompted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suspect라는 것은 의심하다인 거고, excite는 누군가를 흥분시키는 거고, 지금 저 능동태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과거 분사인데, 자 뒤에서는 discourage 같은 경우는 낙담시키다, 능동태로는 낙담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극하다라는 것은 trigger의 동요로는 가능한 것이 prompt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하고 part 1 그리고 part 2까지 내용을 마무리해봤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도 푸는 거고 이제 푸는 거겠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또 GTF 독해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에게 정답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다음에 Part 3, Part 4에도 여러분이 적용을 시키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오늘 한 것은 Part 1, Part 2이기 때문에 Part 1 할 때 똑같은 이제 방법론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고 Part 2에 또 역시 비슷한 방법론을 또 적용시키도록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Alright, you did a good job. I'll see you next time. Bye guys!